강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경북구미시열 출신 강명구 의원입니다. 유재훈 우리 예금보험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현재 예금자 보험법상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경제 여건과 소비자 편익에 따라서 개선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제32조 2항을 보면 보험금은 1인당 우리 국내 총 생산액, 그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조항에 따라 2001년도에 5천만 원으로 정한 모양이에요. 그죠? 옳습니다. 24년째 같은 수준인데 이게 1인당 국내 총생산이 한 2.7배 늘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동안 한 번도 한도 조정이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그 사이에 외환 위기와 같은 그런 거대한 규모의 위기는 없었기 때문에 선제적인 상향 필요는 없다고 아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4년 정이 흐르게 되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와 정부에서 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국회에서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1억 원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그 정부의 입장도 상향은 필요하다. 근데 타이밍과 방법이 문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 우리 5천만 원 한도일 경우에 98% 보호가 되고 1억 원으로 올렸을 때에 99% 정도 예금자 보호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한도 상향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한도를 올려봐야 한 일부 1%, 2% 예금자들의 편익만 증가할 뿐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게 예금자들이 통장 쪼개기 그다음에 예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5천만 원 이하의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고를 들어주는 것도 예금자 편익에 도움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하게 되면 시중은행의 예금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으로 이게 일종의 머니 무브라고 하죠.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작년에 국회에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연구 용역한 결과도 그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행만 차등적으로 한도를 상향하자는 입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저희 그 연구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예금을 받는 한은 한도는 같이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외국의 예고요. 예보의 입장입니까? 예, 저희도 그 국제 기준에 맞춰서 차별화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너무 혼란에 빠질 것 같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야 간에 공감대가 지금 형성되어 있고 한도 상향을 업종별로 일괄 적용할지 아니면 차등으로 적용할지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 금융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와도 심도 있게 논의하셔가지고 국민 편익과 경제생활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건남주 자산관리공사 사장님께 네.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새마을금고 부실화 문제가 불거져 나왔을 때 캠코에서 작년에 새마을금고 부실 채권 얼마나 인수하셨죠? 1조 7천억 정도 인수를 했습니다. 캠코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조 1천억 원인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후정선 조건도 있고요. 예예. 학적 매입도 있고 펀드를 이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작년 부실 채권 인수 규모가 약 3조 9천억 원이네 그러면. 예,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고요. 화면을 보시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주택금융공사와 같은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하는 부실채권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9년부터 22년까지 캠코의 부실채권 인수액 규모가 매년 대략 2조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23년도에는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부실채권 제외하면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올해는 부실채권 인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저를 한 3조 원 정도 된다 그래요. 예, 회장님. 3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캠코가 인수한 저축은행 부실채권도 22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총 1조 원이 넘는데요. 제2금융권 부실 규모가 커지고 있고 새출발 기금 신청도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우리 자산관리공사의 재무 부담이 빠르게 가중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재무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새출발기금, PF 정상화, 제2금융권 부실 해소 등 대규모 정책 사업을 수행으로 인해서 재무적 부담이 굉장히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재무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을 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통해서 우리 자구 노력과 함께 자본 확충 등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마 캠코가 부채 비율이 상당히 늘어나다 보니 어쨌든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부채가 늘어나서 재정 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부실채권 처리에도 다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그래서 캠코가 이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로 금융권의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실채권이 증가하면서 캠코의 재무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 재무 건전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고요. 이에 대한 재무 건전성 관리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연봉 사장님하고 강명금 실의의 애금자 우리 상환금액, 보호금액에 대해서 잘 의미 있는 질의시니까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